여러분, 라나입니다. 오늘 방송하기 전에 본 영상은 민감한 주제에 대한 개인적인 분석과 이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합니다. 모든 내용은 엔터테인먼트와 토론을 위한 것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판단은 시청자 각자의 몫입니다. 오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소식 전할 때마다 항상 알맹이가 있죠. 서브스텐스가 있어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 방송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걸로 아는데 오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미국 와서 45년 이상 된 사람인데 요새 방송을 자주 해가지고 한국말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방송 시작할 때 보다 훨씬 지금 많이 좋아졌죠, 여러분. 그래서 저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제가 방송에서 올해 1월 30일 트통이 케빈 워시를 연준 의장으로 지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들이 혹시 오해하실까봐 얘긴데, 제가 그 에스티로더라는 유명한 화장품 회사의 CEO의 그 두 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딸의 남편이죠. 그래서 케빈 워시를 안 치니까 어떠한 옛날 구체제에 손을 내민 그런 거가 아니냐, 저쪽하고 화해를 하려고 하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로스차일드 그 피앗 많이 아시죠? 그걸 그냥 굳이 번역하다면 법정 화폐라 그래요. 근데 피앗만이라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피앗만이 그 거기에다가 그 심장에다가 설치한 폭파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잠깐 그 사람 얘기를 했는데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앱스땡땡 섬에서 2020년 선거 문제까지 모든 딥스 범죄에 돈을 댔었던 그 체제를, 그 시스템을 겨냥한 거죠. 케빈 워시를 임명하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케빈 워시는 골드만삭스 출신이고, 과거의 매파 성향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연속성으로 보일 수 있지만, 트통의 선택은 그의 내부 그가 지식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무기로 사용해서 금리를 공격적으로 내리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제 제가 얘기했죠. 그 사람은 일단 돈 찍어내는 걸 반대한다니까 약간 거기에서 약간 컨플릭트가 있는데, 그거를 절묘하게 트통은 또 이자 내리는 걸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절묘하게 스캇 베슨 재무장관하고 잘 발을 맞춰서 그 일을 행할지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격이 실버 가격이 돌파와 맞물려서 부패 정권을 떠받친 파생상품 디리버티브라 그랬어요. 그 사기를 파생상품이 어마어마한 그 딥스가 발명해 놓은 그런 상품입니다. 그래서 그게 말도 안 되는데 그런 거에서 그 사기성 그거를 이제 드러내게 할 거다. 그래서 그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요, 그 마진을 사용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냥 간단히 설명하면 자기가 1000불이 있잖아요. 그러면 10,000,000불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배에 되는 돈을 일단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잘못되면, 그들이 트레이딩을 하다가 자기의 오판으로 잘못되면 이제 말진 콜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그 금융 상품이나 금융 제도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더 여기서 뭐 자세히 하려고 하지는 않고, 그래서 딥스들이 만드는 금융 제도라든가 상품이라는 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제도 안에서 이 세상의 경제가 돌아갔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에, 그 제가 오늘 로스차일드 얘기를 좀 할 건데, 뭐 과거에도 간간히 얘기를 했지만 지금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우선 하던 얘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케빈 올씨 얘기하다가 말았죠. 그래서 케빈 올씨가 그의 지식을 무기로 써서 금리를 내리게 하고 은가격의 돌파와 맞물려서 부패 정권을 떠받친 파생상품, 주식의 파생상품, 이를테면 퓨처스라든가 옵션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디리버티브라고 그래요, 영어로. 그 사기를 사람들에게 이제 드러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은 오늘 오늘이 아니죠. 이게 지금 번역을 한 이틀 전에 한 거니까. 그래서 상원을 통과한 클래리티 법안과 맞물리면서 그 감사 의무를 통해 담보 없는 달러가 오땡땡 시절, 오땡땡 대통령 시절 CIA 조작 같은 스캔들로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거를 추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돈을 엄청 찍어냈죠. 그래서 찍어낸 그런 비자금은 러시아 스캔들에서 증인들의 입을 막는 데 쓰였고, 그 통해 제가 어제 얘기했죠. 그 66개 국제 기구에서 탈퇴를 했기 때문에 그 자금 차단으로 이제 더 이상 미국이 나오니까 이제 자금 될 필요 없죠. 근데 미국의 주요 대부분의 돈을 지불하던 국가이기 때문에 그 자금 차단으로 유엔 금고가 2025년 대비 40%가 비었습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뭘 반증하냐? 미국의 그 많은 돈을 주로 대던 주요 국가였던 거죠. 그래서 2030년 2030 저 딥스 애들이 인구 감축 계획을 그것은 이제 못합니다. 빌 게이츠 같은 애가 아주 열심히 냈잖아요. 인구가 너무 많다. 이 80억 인구가 이 지구상에 너무 많다. 반대로 일론 머스크는 이 지금 사는 인구의 몇 배가 더 살아도 상관없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아이들 많이 낳아라. 이제 그랬고, 특히 지금 뭐 곁길로 좀 나가겠습니다만은 일론 머스크는 한국이 출생률이 너무 낮은 거에 대해서 매우 염려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텍사스나 아리조나 같은 주에서 국토안보부가 창고를 사들이고 있다고 얘기 어제 했죠. 이게 굉장한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국경을 개방하는 정책과 같이 연결됐었던 그 인신 땡땡 조직의 대규모 단속을 지금 하고 있고, 이제 그거에서 연루된 자들이 이제 잡아 가두는 그런 거를로 사용하려고 지금 웨어하우스 창고 같은 걸 사들이고 있다. 어디야 뭐 구금할 장소가 지금 모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돈 레몬이라고 CNN 그 앵커 하던 사람이 있어요. 흑인 남자. 이제 미네소타 주의 그 교회를 침입해서 들어간 자죠. 그래서 연방법으로 체포가 됐는데 보석으로 지금 나왔어요. 그러나 이제 잠깐 나온 거지. 그 사람은 큰 벌을 받을 건데, 이게 CNN이 근데 여기서 이 사람 얘기를 또 왜 하느냐?
그 CNN의 앵커였었잖아요. 그 주요 앵커였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CNN이 S땡땡 파일을 억눌렀던 역할을 했는데 그거와 그 단 레몬이 직결됩니다. 연결되고 미디어 정화가 계속 가속되고 있는 거에 증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일입니다. 과거 같으면 어림도 없죠. 뭐 교회에 그렇게 했다 그래도 그 사람을 체포하는 거는 생각도 못할 일이에요. 만약에 바이든 정권이었었다면.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주요 미디어들도 이제 그 정화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걸 알리는 그런 하나의 일예라고, 강력한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케빈 오시의 의장이 그 이제 연준 의장이 되면 개혁이 아니라 그 피앗만이 부패된 파이프라인의 전원 차단, 전원을 아예 꺼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되고 배신자들이 돈으로 이제 더 이상 만들지를 못하기 때문에, 돈을 찍어내고 하던 그게 없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군사 재판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다. 갈 길이 어디 도망가거나 어디 피할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돈을 찍어서 그렇게 그냥 자기네 앞가림들을 하고 뭐 비밀을 뭐 커버하고 막 돈으로 다 그냥 한 거죠, 모든 걸. 그 다음에 유엔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유엔의 재정 출혈은 올해 26년 3월까지 비상구제가 없으면 준비금이 제로가 빵이라 그래도 되나요? 빵이 될 제로 가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는 행정착오가 아니고 트톡의 전략적으로 굶게 만드는 거예요. 유엔을 굶주리게 만들어서 코땡땡, 우리 옛날에 코로나 그 봉쇄나 또 그 경합주 그 7개의 미국은 그 퍼플 스테이트가 있죠. 그러니까 스윙 스테이트라 그러기도 하죠. 상황에 따라서 공화당 쪽으로 기울거나 민주당 쪽으로 기울거나 하는 스윙 스테이트라 그래요. 그 경합주라 그래요. 그래서 그 경합주에 선거 개입 같은 글로벌리즘, 세계주의 어떤 그 전략의 돈줄을 끊어버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엔이고 뭐고 민주당이고 다 얘네들이 서로 따로 논 게 아니라 다 서로 커넥트 돼서 서로 연결돼서 일을 했다 그랬죠. 이게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달러가 없이는 아젠다 2030 제가 그거 물 건너 갔다 그랬죠, 어제. 그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그들이 이제 설계를 하고 2030년 설계도가 이제 무너져 버렸죠. 그리고 클린턴 같은 엘리트와 연결된 그 여러 불법 이민자들이 아주 그냥 2,500만 명 정도 바이든 때 들어왔다 그러는데, 그게 거기에 이면에는 인신땡땡 그 통로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얘기는 과거에 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수많은 인텔을 쏟아내는데, 이게 인텔이라는 게 뭐 그냥 아이템별로 뭐 이리저리 막 쭉 나열해서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그 구슬을 들여도 이게 구슬을 다 엮어서 이렇게 그 목걸이를 만들어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걸 딱 쥐고 지금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아시지. 그냥 뭐 인텔이 여기저기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그냥 정리를 잘 안 되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십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한 번씩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쪽 애들 검은 모자 쟤네들의 붕괴는 그 DNI 국장
털시 게버드의 정보국 기밀 해제와 맞물려서 어제 얘기했죠. 많이 얘기했죠. 유엔과 오땡땡 대통령의 그런 협력 관계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고 찍어놓은 돈이 러시아 스캔들 자료를 위해서 이란 대리 세력으로 흘러갔음을 보여주게 될 거다. 2025년 12월 이후로 국토안보부가 홈랜드 시큐리티, 디파트먼트 오브 홈랜드 시큐리티, DHS라 그래요. 그래서 작년 12월 이후로 국토안보부가 8개 주에서 20곳이 넘는 산업용 창고를 산 것은 뭘 보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위기에 그 그들을 구금하려는 시설 준비다라는 얘기는 어제 했습니다. 이게 하도 중요해서 오늘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대규모 국경 관련으로 대규모 체포를 위해서 쓰여질 거고, 그거 대규모가 체포가 이제 대량으로 사람들을 체포하면 이들을 어디다 가둬놓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체포를 위한 것이고, 이민 단속 예산 분쟁으로 2월 정부 2월 지금 2월 달이 됐죠. 2월 초인데 정부 셧다운 확률이 83%라고 어제 얘기했죠. 그래서 민주당 애들은 아주 붙잡고 늘어지죠. 우리가 국토안보부의 예산과 아이스의 예산은 우리가 못 주겠다 이렇게 하고 지금 버틸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러나 아마 그들 뜻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그다음에 민주당의 그 예산 봉쇄를 하는 이유는 원칙이 아니고요. 공포를 느껴서 그래요. 그래서 추방이 시작되면 그 아이들을 앱스 땡땡 그런 식 조직으로 흘려보낸 보호 그 도시들의 네트워크가 만천하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게 공포를 느끼고 지금 그렇게 어거지를 쓰고 붙잡고 늘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유엔의 파산과 국토안보부 확장은 한 달간의 심판에서 그 글로벌리즘을 꿈꾸던 세계주의라 그럴게요. 글로벌리즘을. 그래서 세계주의의 꿈을 부셔버리고 그들의 하수인들을 가둬버리는 두 개의 망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란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1월 29일에 지금 호르무즈 해협 그 근처로 지금 이란이 트통이 전함을 보냈죠. 그래서 지금 거기 있는데 여기서 따끈따끈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란과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거기에 지금 미국 군함이 그 한두 대가 아니죠. 이렇게 가 있는데 바로 그 옆에서 이란과 중국과 러시아가 조인트로 그 합동 군사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얘기는 뭐 일반 방송에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지만 따끈따끈하게 그 나온 뉴스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에서 미국 군함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가까이에서 지금 그런 합동 군사 훈련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염려스러운 눈으로 보면 거기서 뭐 훈련하다가 뭐 미국 군함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든가 이러면 이게 또 뭐 전쟁이 촉발되지 않나 하는 우려도 있지만 제가 그랬죠. 3차 대전 같은 거 안 일어난다고.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걸 아시고 그다음에 지금 그 트통은 지금 아직 이란 공격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2025년에 그 가서 이제 B2밤머 가져가서 이제 내려 꽂힌 그 핵시설을 파괴한 거를 이제 그거를 미드나잇 해머 작전이라 그래요. 해머는 망치란 소리고 미드나잇은 그 밤에, 그래서 밤에 했죠. 그래서 그 미드나잇 해머 작전에서 이어진 단계지만 이게 이제
단순한 군사 경고가 아니고, 트통이 하는 건 단순히 군사 경고가 아니에요. 군사적으로는 핵 야망을 꺾고, 경제적으로는 중동 무기 거래를 통해 클린턴 같은 인물들을 보호해온 시원주의 후원 세력을 고립시키려는 복합 공격이었어요. 이건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어떤 그 미국에서 돈을 찍어내가지고 그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냐면 이란의 대리 세력들에게 들어가고, 오래전부터 벵가지 같은 미국 스캔들의 대리 창구 역할을 했죠, 이란이. 힐러리의 결정으로 테러리스트가 많이 그 무기들을 얻고 무장이 되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런 얘기 들으면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미국의 대통령을 출마한 사람이 뒤에서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의회에 나가서 벵가지 관련으로 그 청문회를 할 때에 아주 모로새로 그렇게 일관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악하디 약한 이 여자라고요, 힐러리가. 그래서 거기서 그런 일로 해서 거기에 대사로 가 있던 사람과 몇 사람이 그냥 죽은 일이 있죠. 뭐 그 얘기는 지금 내가 뭐 여기서 자세히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한 나라의 대통령을 했거나 하려고 출마한 사람이나 다 저쪽 딥스 쪽의 애들이니까 이렇게 악하디 악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은가격이 이제 지금 뭐 갑자기 이제 뭐 30%인가요? 지난 주말에 떨어졌죠.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카마디티, 그러니까 코맥스에서 보통 10% 정도의 리콰이먼트를 했는데 그게 16%인가 뭐 얼마를 오르면서 이렇게 작은 소규모의 투자자들, 우리는 그냥 개미라 그럴게요. 그래서 개미들이 그거를 베팅을 했다가 자기네가 그 돈을 16%에 대한 그 돈을 이제 마련하지 못하니까 그냥 오토매티컬리 그냥 자동으로 코맥스가 팔아버리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그렇게 값이 확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다 큰 애들, 고래들이라 그래요. 고래들, 웨일, 고래들이라는데 고래들이 조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피해 입는 자들은 그러면 이제 확 떨어지면 낮았을 때 얼른 고래들은 사들이고 이제 개미들은 다 이제 뭐 큰 손해를 보는 거죠. 뭐 이런 얘기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고 제가 여기서 뭐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은가격이 확 떨어졌는데 지금 글쎄 뭐 80불인가 얼마로 떨어졌죠. 113불인가 얼마까지 가다가. 근데 샹하이 그 상해에서는 은이 아직도 뭐 110불인가 뭐 하여튼 그 이상입니다. 뭐 정확한 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찾아보시면 아실 테고 그 정확한 숫자가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나 은이 계속 밀어 올라갈 거라는 예측들을 합니다. 그래서 유가가 유가가 90달러, 배럴당 90달러죠. 그게 넘기면 그 수조 달러가 시장에 쏟아지는 시점과 겹친다. 그래서 그 딥스의 거짓말에 자금을 댄 연준 조작을 드러내게 되고, 여러 가지 지금 여러 가지 사태가 이렇게 맞물려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은행,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이 은이 올라가서 천정부지로 솟으니까 은행이 붕괴된다 그랬죠. 그래서 은행 붕괴를 막기 위한 위기 유동성을 유동성을 가지려고 그 여러 그 일들이 지금 딥스의 마지막에 데스퍼레이션, 그러니까 이렇게 뭐 마지막에 그들의 아주
노력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데스퍼릿한 거죠, 여러분. 그리고 제가 어제 얘기했죠. 앱스 땡땡 자료 공개 문서가 300만 페이지에다가 이미지가 18만 장에다가 영상이 2,000개가 결국 트통을 비방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지만 그 속에 묻힌 정보는 유엔이 그 앱스 땡땡 섬의 작전에 관여했음이 드러났고 CNN의 억제 그거를 발표 못하게 억제하는 역할로 체포된 돈 조그맣까만한 단 레몬과 연결이 되고 지금 거기서 뭐 과거에 제가 그 재무장관 했던 레리 서머스 얘기를 해서 아주 그냥 그 사람이 이제 아주 창피를 당한 것처럼 이번에 또 여러 사람이 그 앱스 땡땡과 주고받은 그 뭡니까 그 이메일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그러니까 뭐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300만 페이지를 읽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그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런데 제가 이건 뭐 사담인데 페이팔 마피아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페이팔을 처음에 만들 때 그들이 한 20여 명이 있었는데 그 안에 이제 일론 머스크도 있고 팔란티어를 만든 피러티엘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이제 서로의 어떤 회사를 창업할 때 서로 돕고 더 서로 잘 되게 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해서 그런 의미에서 꼭 마피아의 조직같이 행동을 했다 해서 그걸 페이팔 마피아라 그래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잘 됐죠. 거기 그 중에 제가 그 링크든이라는 그 회사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그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링크든이 만든 사람이 페이팔 마피아 중에 하나인데 그가 그 앱스 땡땡 그 섬에 말할 수 없이 많이 방문했었죠. 그런데 또 누가 인터뷰를 할 때 그 사람을 아느냐 그러니까 뭐 약간 알고 뭐 안면은 있지만 내가 뭐 그렇게 크게 뭐 그 사람하고 앱스 땡땡하고는 뭐 그렇게 뭐 친한 사이든 아니다라고 과거에 인터뷰한 거를 사람들이 올려놨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많은 그 숫자를 여러 회에 걸쳐서 그 앱스 땡땡 그 섬에 갔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제 말한 이 사람과 더불어서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그냥 애드립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이제 다음에 제가 그 사람 얘기를 링크든 유명한 회사죠. 그래서 그 사람 뭐 빌 게이츠 뭐 이런 우리가 알만한 이름들은 다 그 세부적인 그 몇 개의 그 이메일 주고받은 거를 좀 읽어보니까 하도 추잡해가지고 더 읽을 수가 없을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들이 뭐 하는 일이 그렇죠. 그래서 300만 페이지 이미지가 18만 장. 지금 그거가 이제 사람들이 그거를 그 디오 법무부가 이제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소화를 사람들이 슬슬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사람들은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을 겁니다. 길에 다니면 그 길에 걸어 다닐 일은 없지만 경호원들이 있고 하지만 아마 길에 다니면 그야말로 사람들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폴턴 카운티 조지아주에서 이제 선거 사무소를 급습해서 자료를 가지고 나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그게 이제 시작이다 이거죠. 그래서 전국으로 감사가 일어나는 하나의 시작이고, 예를 들면 그 경합주 중에 펜실베니아주도 있고 아리조나주도 있는데 그런 주에서 민주당이 이제 그 자금을 대고
특통의 압승을 막았다는 그런 것이 이제 앞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런 것이 이제 국가정보국장인 털시 게버드에게 이제 열쇠가 그녀의 손에 쥐어져 있고, 그녀는 아직 은퇴하지 않은 실제 현재의 군인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유엔 자금이 유엔에서 돈을 또 대가지고 투표 조작으로 흘러간 그 서로 통신하고 왔다 갔다 한 내용들 있죠. 그것을 기밀 해제를 할 겁니다. 이런 뉴스를 여러분들이 잘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또 그 텔스 게버드가 그녀의 역할이 또 군사 법무팀 제그라 그랬죠. JAG 저지 애드버컷 제너럴. 그래서 군사 법무팀과 관타나모 확장을 조율하고 2020년 조작자들을 선동 혐의로 재판하는 재판소를 움직이는 게 됩니다. 왜냐하면 털스 게버드가 DNI 국장이면서 군인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녀의 역할은 더블로 트리플로 여러 역할을 하면서 앞으로 막중하고,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 DNI 국장 게버드, 찰스 게버드의 막중한 역할이라는 말로 제목을 붙였는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그게 뭐냐면, 제목을 붙일 때 제가 이 방송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목을 뭐 주요하게 한 얘기를 그냥 하나 정도 쓰는 거지, 그 제목이 그렇다고 해서 그 얘기만 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목을 붙일 때 제가 되게 제너럴하게 두리뭉술하게 제목을 일부러 그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지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제목 보고 이거 뭐 이런 얘기 뭐 나한텐 중요하지 않아 하고 혹시라도 안 들으시는 분이 있으실까봐 하는 얘기인데, 그 제목은 여러 가지 한 얘기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이제 방송이 매일매일 나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미처 못 듣고 또 아직 안 들었는데, 전날 방송이 안 들었는데 새 방송이 올라가니까 또 뭐 그거 듣기 바빠서 먼저 건 못 듣고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지만 안 들으신 방송도 계속 이렇게 좀 들으셔서 이게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지금 관타나모 기트모라고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래서 작년 12월 이후에 그 기트모에서 진행 중인 군사 법무팀의 현재 작전은 수감자를 1200명까지 늘렸고, 요런 따끈따끈한 소식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200명까지 늘렸고, 뭐 2020년 사기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을 빠르게 진행하는데 초점을 둔다. 그 이제 여기서 1200명이라는 숫자에 연연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 1200명은 그 기존에 있던 그 숫자 까지 합쳐서 이게 1200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현재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시일드 기소장, 그러니까 봉인된 기소장이 현재 마련하고 있는 게 약 100만 개라 그랬어요. 100만 개. 그러니까 100만 개는 뭐냐면 그 한 기소장에 예를 들면 10명도 있을 수 있고 1명도 있을 수 있고, 한 기소장에 그룹으로 100명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소장이 100만 개면은 100만 사람이 아니고 그게 300만 명도 될 수 있고 뭐 500만 명도 될 수 있고,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들이 빠르게 다 이 처리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거에 대해 그런 얘기를 먼저 해두고, 이것은 빙산의 일각인데 1월에만 해도 한 300여 명 넘게 그 재판을 통해서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럼 누가 그 안에 들어갔냐? 요게 이제 재밌는 사실이에요. 요런 게 이제 라나 방송의 묘미인데, 도미니언 뒷문과 연결된 조지아 선거관리소에서 사무소에서 일하던 하위급 로월 레벨이라 그랬으니까 하위 단계의 인물들이 거기에 포함이 됐다. 그리고 군사법무팀은 털스 게버드 국가정보국장과 협력해서 그 오바마를 CIA 조작과 연결하는 기밀 해제 증거를 맞추었다. 군사법무팀과 맞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타나모의 업그레이드에는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그래서 정리된 제가 많이 지하 시설을 정리했다 그랬죠. 힘모자가 가서 거기서 나온 기술인데 새로운 널브 스캔, 그러니까는 신경을 스캔하는 그런 시설이 그 이번에 업그레이드 하면서 그게 거기에 가서 적용이 됐다, 포함됐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쓸모가 있는 거니까 관타나모 업그레이드 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갔다가 그 시설을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클린턴이 지금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끌어내서 나와서 증인 때에 세울 건데, 이제 확인이 되면 2월에도 기소가 가능하다는 군사법무팀 보고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얘기가 클린턴이 언제 그 서피나, 그러니까는 소환장에 대응해서 결국은 나와야 될 겁니다. 지금은 안 나온다고 버티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난번에 그 매드베드 얘기를 했을 때에 매드베드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어떤 사람, 마이클 살라라는 사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박사인데 그 사람이 실제 그 미국의 공군 기지, 미국의 기지에서 그 매드베드를 보았고, 그 매드베드가 실제 사람을 치료하는 것을 자기가 목격했다라는 말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사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여기도 재밌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마이클 살라가 뭐라 했냐면은 엘리트들의 그 양자 스캐너 같은 기술을 군사 법무팀 재판에 제공을 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 그 지하에 슈퍼 어드밴스 테크놀로지가 있다는 소리는 제가 뭐 수도 없이 했고, 그런 것이 이제 우리들에게 공개가 되는데, 지금 슬슬 거기서 꽤 써먹을 만한, 지금 이 힘모자들이 하는 작전에 꽤 써먹을 만한 그런 기술들이, 그 양자 스캐너 같은 그런 기술들을 지금 이 군사법무팀 제그가 하는 재판에 쓸 수 있도록 제공을 했다, 이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요 작전에 에너지 방패를 씌워서 시원주의 네트워크를 고립시키고 앱스 땡땡의 유엔 연결 같은, 유엔과 연결됐던 폭로를 앞당기면서 지금 마이클 살라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국토안보부 장가 지금 창고를 계속 사들이고 있다는 얘기는 했고, 그리고 연준이 이제 그 케빈 워시가 새로 의장이 되면서 연방준비제도를 연준이라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 개혁이 은행 불안을 촉발해가지고 그 안전한 체포를 위한 폭동 진압법 발동을 정당화시킬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관타나모 기록은 처리 속도가 훨씬 더 빨라졌고,
여러 가지 군의 대비는 어떤 망치, 군이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는 여러 번 했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신호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반란법을 트통이 미네소타 같은 데서 일단 지금은 약간 어떤 상태에 들어가냐면 약간 소강 상태에 들어갔어요. 뭐냐면 트통이 그래 뭐 나는 뭐 노력을 내가 처음부터 군인들을 푸는 게 아니고 내가 최대한 군인들을 등장시키기 전에 니네들이 할 수 있으면 좀 거기를 잘 정리를 해봐 그러면서 팀월스 그 미네소타 주지사하고 뭐 전화 통화하고 그랬다 그러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그는 이제 붙잡혀갈 게 뻔하지만 지금은 이제 자기가 뭘 좀 해보려고 그런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 못 믿습니다. 그 사람 민주당 애들 못 믿는데 우선 시간을 버는 거죠. 그렇지만 트통은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죠. 아 나는 노력을 할 만큼 다 해봤는데 그래도 사태가 아주 비약이 되고 굉장히 그 아주 제압하기 어려운 상태로 치닫게 되면은 이제 그때는 반란법 사인을 하면서 반란법 사인이 되면은 공식적으로 밀리터리가 나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기다리는데 구실을 만들어 주는 거야. 할 만큼 했어. 내가 가진 노력을 다 군인이 등장시키기 전에 가진 노력을 다 했어 라는 걸 만들려고 지금 저러고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그 피앗 마니가 법정 화폐가 이제 그 산산이 쪼개지고 그 연준이 개혁되면서 2월에 불폭풍이 몰아닥치고 그 부패가 이제 사람들에게 공개가 된다는 거죠.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뭐 벌써 30분 정도 하려고 그래도 뭐 한 40분씩 가네요. 까지 가고 그래서 뭐 로스차일드 그 얘기는 내일 하겠습니다. 뭐 지금 뭐 제 방송을 처음 들어와서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뭐 흰모자니 뭐 그런 얘기를 아마 못 알아들으실 분도 있는데 조금 정리해서 중간중간 얘기를 했죠. 신모자가 뭔지 했는데 그렇다고 과거에 제 방송을 다 들어가서 들으실 수는 없을 테고 중간중간 한 번씩 그 어떤 기본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 이렇게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그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철저히 믿고 그 지금 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신 전쟁이죠. 근데 이 과정은 있어야 되기에 이 우리가 저들의 억압에서 수백 년 이상 적어도 수백 년 이상을 지내온 그거를 깨트리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역사적인 순간들에 살고 있습니다. 그 지난 방송에서 그 슈퍼땡스 보내주신 분 최혜숙 씨, 이현옥님이죠. 투더문. 그 다음에 애니 실베스터 크게 보내주셨고 박케이 늘 보내주시죠. 그 다음에 한국의 카카오뱅크의 자율구독료 보내주신 분 서지혜님. 그 다음에 문라이트 이렇게 자주 보내주시는데 감사드리고 그 문라이트가 오래된 구독자세요. 그래서 매번 그렇게 아주 아름다운 댓글도 남기시고 하는데 제가 좀 연락처를 그 미국 이 라나 방송에 그 더보기란에 가면 그게 있습니다. 이메일이 그러니까 이메일을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라이트. 그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거를 못 들으시는지 아니면 글쎄 그걸 원하시지 않는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김주연님, 유나니님, 홍성원님 이렇게 잘 구독료 보내주셨습니다.
이 방송이 나가는 데 있어서 크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 여러분 댓글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힘이 나죠. 제가 열심을 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주 뭐 엄청 열심을 내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따끈따끈한 정말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멤버십 안 하신 분들 멤버십 부탁드리고, 이미 하신 분들 업그레이드 하실 분들은 해주시면 감사하고, 우리 한 식구가 되어서 이 라나 방송 커뮤니티가 아름답게 형성이 이미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이끌어가는 한 식구가 돼서 함께 이끌어가는 라나 방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라나였습니다.